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해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늘고 있지만 근무 조건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센터는 이들의 든든한 해결사 역할을 했는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에 놓였습니다. 최항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에 위치한 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2층짜리 침대와 작은 책상, 주방도 있습니다. 비록 낡고 좁지만 오갈 곳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숙식을 해결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쉼터입니다. 강제로 이렇게 주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갈 곳이 없죠. 그래서 우선에는 오면 잠잘 곳 우선 마련하려고. 올해부터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센터의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국 35곳의 소지역 센터 가운데 전남에선 여수와 순천 등 4개소가 지원금이 중단됐습니다. 지원금 중단으로 해당 센터들은 모두 고용 인원을 감축하는 등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그나마 규모가 가장 큰 순천의 한 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에 약 20건씩 방문과 전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 인원은 줄었는데 외국인 노동자 수요는 그대로여서 업무는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상담사 2명을 끊어본다? 끊는다? 그럼 요일을 어떻게 해가라고? 초창기 내내 나 혼자서 하다가 지인들 데려가 하다가 정말 이제 국가 지원해주니까 참 좋다 했는데 2명을 끊어본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계획대로 소지역 센터 지원은 중단하는 대신 전국에서 광역도시에 위치한 6개소만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광주 전남권 거점센터는 광주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단 한 곳입니다. 인건비 지원이든지 비용 지원하던 걸 공모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따로 운영하는 거죠. 전라남도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 영암군에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정부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남 곳곳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은 터라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강한 장맛비로 순천 주암댐이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23일까지 주암댐에서 초당 200톤 안팎의 물을 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암댐의 수위는 103.5m로 홍수 저장 최대 상한선인 110.5m를 7m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구례군 등 댐 주변 지자체는 안내 문자를 보내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갖고 산사태 취약 지역 사전 대피 등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후에는 산사태 취약 지역인 영암 금정면 안놀이와 보성 강진 등을 방문해 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에는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평균 88mm의 비가 내렸으며 진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간 3자 회동이 임박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성과를 내기 위한 물밑 논의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그리고 김산 무안군수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달 안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7월도 열흘가량밖에 남지 않으면서 3자 회동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3자 회동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중에 3자 회동이 확실히 열릴 예정이지만 날짜와 장소 공개 여부는 현재 논의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밑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여론조사와 전투기 소음 측정 여부 등 3자 회동에서 논의할 안건들을 조율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전남, 무안이 함께 이 무안도시 공항을 만들어서 무안공항도시를 만들어서 함께 호남의 관문을 여는 그런 설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3자 회동이 이루어진다 해도 협상이 잘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 반대 의사를 전하는 자리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빈손 회동에 그치지 않도록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수차례 만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광주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논의도 멈춘 상황입니다. 이러는 사이 제주공항과 청주공항 등 타 지역 공항의 이용객들은 증가하고 있고 내년에는 KTX 개통까지 앞두고 있어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도약하겠다는 무안공항의 바람이 이루어지려면 3자 회동을 반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는 일요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들어설 군위군을 방문해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 119 구급차가 사망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동욱 전남도의원은 최근 전남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출동한 소방관이 응급 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현장 출동대원이 명백한 사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생명회복의 가능성 존중 차원에서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픽사 스튜디오의 김혜숙 애니메이터가 순천시의 생태를 기반으로 한 탁월한 제작 환경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미국 픽사 스튜디오의 김혜숙 애니메이터는 전국의 예비 애니메이터 350여 명이 참여한 강연 자리에서 창조적인 국가정원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며 글로벌 경험을 살려 순천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돕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미국 픽사 스튜디오의 김혜숙 애니메이터는 뽀로로,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등 국내외 다수의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천시청 소속 양궁 대표팀 남수현 선수, 그리고 저병 200m 금메달에 도전하는 여수 출신 김민섭 선수가 결전지 파리로 향했는데요. 후배와 동료, 스승은 두 선수의 선전을 기원하며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 양궁 대표팀 막내 남수현 선수. 올해 순천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순천시청에 입단한 뒤 기량이 무르익었습니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 3위를 차지하면서 최연소로 올림픽 출전권을 거머쥐었습니다. 많은 관중들 앞에서 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축구장에서 했던 소음 훈련이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스페셜 매치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꾸준한 연습량과 어떤 상황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이 남 선수의 강점. 성장 과정을 지켜본 동료와 스승은 팀 막내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냥 긴장하지 말고 이제까지 연습했던 만큼 열심히 해서 금메달 따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긴장은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냥 활 쏘는 것을 즐기면서 본인의 실력만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화이팅입니다. 남 선수와 여자 양궁 대표팀은 오는 28일 올림픽 단체전 10연패란 위대한 여정에 나섭니다. 빠르게 물살을 가르는 김민섭 선수. 지난 5월 스페인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세계 기록 보유자를 꺾고 저병 200m 결승전 깜짝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수에서 태어나 충무고를 졸업했고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기대주로 떠올랐습니다. 거기서 세계 랭킹 1위를 꺾고 우승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최상이고 그 컨디션을 잘 유지만 한다 그러면은 아마 올림픽 때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배들도 김 선수의 금메달을 기원하며 파리를 향해 응원의 기운을 전했습니다. 김민섭 선수 화이팅! 남자 저병 200m 경기는 오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펼쳐집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시가 파리올림픽 양궁 단체전 경기 야외 응원전을 개최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28일 밤 9시부터 오천 그린광장에서
2024 파리올림픽 양궁 국가대표로 출전한 순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남수현 선수의 선전을 기원하는 야외 응원전을 개최합니다. 시는 부대 행사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양궁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오케스트라와 순천시립 합창단이 함께하는 한여름밤 음악회와 치어리더 공연도 함께 진행됩니다. 월동한 왕우렁이가 잡초는 물론 어린 목까지 먹어치우는 피해가 계속되다 보니 우렁이를 제때 수거하는 작업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령의 농민들이 개체수가 폭증한 왕우렁이를 모두 수거하기에는 벅차다 보니 지자체와 농협도 함께 나섰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30헥타르의 친환경벼 재배단지. 숲풀 사이 머리를 숙인 농민들이 초록색망에 무언가를 열심히 주워 담고 있습니다. 얼마 안가 묵직해진 망에서 저마다 한 움큼씩 꺼내 보여주는 건 500원만큼 커진 왕우렁입니다. 계속 이분들이 자기 논에 다니면서 계속 물이 비가 오라 물이 고이면 또 그리 모여들거든요. 그럼 계속 그분들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곳 단지 내 132농가 모두 친환경 농법을 사용하는데 월동으로 인한 개체수 폭증을 막기 위해 뿌렸던 왕우렁이를 다시 거두는 겁니다. 논에서 물을 빼는 배수로입니다. 주변 왕우렁이들을 직접 주워봤는데요. 5분도 안 돼 이렇게 비닐봉지가 가득 찼습니다. 실제로 곳곳에서 왕우렁이를 줍다 보면 수로에서 한 걸음을 제대로 옮기기가 힘들 정도. 전남에서만 1,500헥타르 피해가 신고된 만큼 지자체와 농협 등이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왕우렁이 수거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수거 활동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배수로에 이렇게 망을 대서 하는 거의 위주로 수거 활동을 하고 있고 농민 대부분이 고령이다 보니 쉽지만은 않은 수거 작업. 우렁이 방제 농약이 있지만 효과가 70% 정도로 낮은 데다 친환경 농업에 무작정 약재를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겨울을 견뎌낸 우렁이들이 3년 이상 생존하며 한 차례 많게는 1,200개의 알을 낳으며 무섭게 늘어나다 보니 수거는 꼭 필요한 작업이 됐습니다. 요새 시골에 젊은 양반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이 잡순 양반들이라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전라남도는 왕우렁이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을 일제수거 기간으로 지정하고 개체수 줄이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여순 사건 유해 발굴 봉안식과 최종 보고회가 오는 25일 구례 실내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추모 행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담양군 대덕면 일대에서 발굴된 희생자 유해 19구에 대한 재래와 안치, 발굴 작업 경과 보고 등이 이루어집니다. 여순 사건 위원회는 봉안식을 마친 뒤 유해에서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유가족과 대조하는 등 신원 확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5월 단기 연수로 여수를 찾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학생들의 환송식이 오늘 여수 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연수는 튀르키예의 6.25 전쟁 참전에 대한 보훈과 지진 피해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전남교육청이 마련했으며 학생들은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어 교육과 문화체험을 진행합니다. 환송식에서는 기념품 교환과 장학증서 전달, 축하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남 농림수산품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특히 K푸드 열풍으로 김 등 해조류 수출이 상반기 1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수출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여수시 e스포츠 페스티벌 결선이 내일부터 이틀간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리그 오브 레전드 등 3개 종목 총 상금 1,000만 원 규모이며 다양한 게임 관련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순천시 보건소가 탄력 몸 만들기 필라테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선착순이고요. 매주 수요일 오전 필라테스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오전까지 강한 비가 내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빗줄기가 약해져 있습니다. 비는 주말까지 오락가락 이어져 일요일 오후쯤 그치겠는데요. 주말 동안 전남 지역에 30에서 8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낮 동안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주말 내내 한낮 기온 31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는 최저 기온도 25도를 웃돌겠습니다. 여기에 높은 습도가 더해져서 갑갑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24도, 그 밖의 지역 25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8도, 순천, 광양, 고흥은 31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에도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비가 지나고 나면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다만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순천시의 농업 관련 예산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순천시 농민회는 오늘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관규 순천시장이 농업 예산 15% 확대를 공약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농업과 직접 관련 없는 예산을 포함시켜 14.8%를 달성한 것으로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들은 순천시가 농업 예산 15%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고 쌀값 폭락 대책과 이상기후로 고통받는 한우와 과수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고흥군이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선정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국비 240억 원 등 총 472억 원의 예산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스마트 영농단지를 조성하고 농업법인을 선정한 뒤 스마트팜 온실과 공동 스마트 산지 유통센터, 공동 육묘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이와는 별도로 2022년에 준공된 10만 평 규모의 고흥만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70만 평의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의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찾아가는 후원회 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운영합니다. 여수선관위는 오늘 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맞춰 설명회를 열었으며 매주 수요일 2시부터 6시까지 의원들의 후원회 설립을 위한 사무와 등록증 교부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선관위 측은 이번 센터 운영을 통해 정치자금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모금 문화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